안녕하세요, 닥터입니다. 오늘도 커뮤니티 글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이를 피하려면 이젠 어떤 기름이라도 섭취하면 안 되나요? 오늘 본 뉴스 기사에서 올리브유, 아보카도유도 암 환자에게 좋지 않다고 하네요. 이젠 식물성 기름도 모두 피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아보카도 반쪽 먹고 샐러드 먹을 때 올리브유로 드레싱 만들어서 먹었는데 이 기사는 뭐죠? 어렵네요. 또 어떤 분은 엊그제부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먹기 시작했는데 항암 치료 중인데 도움될까 싶었는데 난감하네요. 어떤 분은 이것저것 다 빼버리면 어떤 걸 먹고 살지요? 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음식이든 좋은 부분, 안 좋은 부분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득이 더 많다고 생각되면 먹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요. 영양소는 골고루 섭취해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지방 섭취도 분명 몸에 득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을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나아요. 항암식단 생각하시는 분 중에 지방을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될 정도로 드시는 분은 안 계시기 때문에 조금씩 드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기름, 동물성 기름이 식물성은 좋은 기름이고 동물성은 나쁜 기름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골고루 먹으면 장단점이 서로 상쇄돼서 몸에 해를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루 먹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술, 담배 이런 뚜렷하게 안 좋은 애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런 거는 피해주면 되는 거고 특정 기름들까지 다 피할 수는 없어요. 이런 정도는 다른 들과 상쇄시키면서 골고루 먹는 선에서 장점 위주로 취하게끔 해주셔야죠. 수술 전 몸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수술 불가 진단을 받고 항암만 계속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검사를 해보니까 결과가 좋아서 수술할 수 있다고 잡혔습니다. 이제 항암 한 사이클 남아서 그거 하고 그 뒤에 수술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요양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수술 준비하기 좋은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딱히 뭔가를 더 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관리하셨으니 매일의 루틴과 마음가짐을 지금처럼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분은 저는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었어요. 또 한 분은 서울대에서는 단백질, 야채, 걷기 세 가지를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10달 전에 수술 날짜 잡히고 담당 교수님께서 근육과 체력을 많이 길러놓으면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수술 후에 크게 깨달은 것은 근육과 체력을 더욱더 많이 길러놓을 걸 하는 후였습니다. 수술 후 항암이라도 잡히게 되면 체력은 정말 많이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잘 관리를 하고 계시고 항암도 잘 들어서 이제 암이 어느 정도 줄어들어서 이제 뗄 수 있는 수준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해오던 방법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루틴에다가 조금 더 체력을 키우기 위한 무언가를 보강해 주시면 더 좋고요. 근데 지금 병원을 두 군데나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와 의논해갖고 맞춰서 가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첫 항암을 시작해요. 할 수 있는 한 준비는 다 해뒀어요. 애 재우고 조용한 거실에 혼자 앉아있는데 왜 자꾸 약해지고 눈물이 나는지 열심히 항암받고 꼭 좋은 소식으로 다시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들죠. 이맘때. 그래도 잘 이겨내실 것 같네요. 많이 알아보고 많이 준비하고 하면 분명히 결과가 좋을 겁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의 이유가 좋아요. 댓글도 응원의 댓글이 많네요. 힘내세요. 항암 받고 건강해지실 거예요. 긍정의 힘을 믿으세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항암은 남의 얘기로만 알았는데 저도 피할 수 없이 벌써 2차를 맞고 있네요. 꼭 이겨내실 거라 믿어요. 힘내세요. 항암 잘 받으시고 좋은 소식 자주 올려주세요. 잘 이겨내실 겁니다. 힘내세요. 저희 남편도 다음 주 수술 예정이고 수술 후 항암 예정인데 지금 모습만 보면 전혀 암 환자 같지 않은데 수술하고 항암하고 하면 많이 힘들어하고 살도 많이 빠지겠죠. 심리적으로 멘탈 잡는 것이 중요하고 격려와 함께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환자분도 보호자분도 다 건강 챙기는 거 유의를 해주시고요. 오히려 보호자분들이 더 상태가 안 좋은 경우도 많아요. 머리가 숭덩숭덩 빠지네요. 미용실 가서 그냥 다 밀어주세요 하면 될까요? 항암 1차 했는데 2주 만에 머리카락이 반절이 없어졌어요. 여기에 비니까지 쓰니까 누가 봐도 항암하는 사람이네요. 미용실 가서 그냥 밀어주세요 하면 될까요? 항암 중이라 얘기하면 알아서 해주던데요 하는 분도 계시고요. 저도 첫 항암한 지 딱 2주 만에 무섭게 빠지고 있어요. 주말에 미용실 가서 밀어달라고 하려고요. 갈 때 가발이나 모자 있으시면은 쓰고 가셔요 하는 분도 계시고 가발 산 게 있으면은 갖고 가서 밀고 쓰고 가발을 다듬어 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대요. 저는 병원 내에 있는 미용실에서 밀었어요. 소독 다 해서 깔끔하게 밀었습니다.
한 분은 항암 한 번만 해도 정말 머리가 다 빠지나요? 병원에서는 머리는 안 빠진다고 했는데 혹시 그래도 빠질까요? 약 따라서 머리 안 빠지는 약도 있고요. 환자분들 따라 머리가 좀 텀을 두고 천천히 빠지는 분이 계시고 한 번에 훅 빠지는 분도 계시고요. 개인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머리가 빠지는 약제면은 첫 항암 때 보통 빠져요. 항암 치료 힘들고 항암하고 2, 3일은 입원하고 싶다고 얘기해도 되나요? 내일 첫 항암에 들어가는데요. 회차가 늘수록 많이 힘들다는 글들이 보이니 걱정이 많이 되네요. 혼자 있어서 항암하다가 너무 힘들면 항암하고 3일 정도 입원하는 걸로 얘기해도 되나요? 병실이 늘 부족해서 하면 안 될 거예요. 요양병원 쪽으로 알아보셔야 할 거예요. 실비 있고 집에 케어해줄 사람 없으시면 요양병원 장기 입원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보험 때문에 항암 끝나고 거진 일주일씩 있었어요. 또 한 분은 병원마다 다른 것 같아요. 지방대학병원은 된다고 했고 삼성병원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 분은 메이저 병원은 입원 안 시켜주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요양병원들은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하네요. 실비 있으시면 요양병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항암하는 병원이 대학병원 큰 병원이라면은 항암 뒤에는 집에 가라 그래요. 3차 병원에서는 그렇게 오래 못 누워있게 합니다. 보통은 항암 끝나고 이제 집에서 케어가 되면 집으로 가시고요. 그렇게 안 되면은 수술이나 항암하고 그 뒤에 가는 병원들, 뭐 제가 있는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암 병원들이 있어요. 2차 병원들. 그 뒤에 관리를 받으시는 거죠. 아니면 뭐 요양병원 쪽으로 가셔서 회복하는데 전념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보통 요양병원은 좀 긴 기간 단위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저희 같은 한방병원들은 요양병원보다 좀 짧은 단위로 받는 경우가 많고요. 암환 분들 위주로 받는 요양병원들은 항암 뒤에 짧게 받아준 요양병원들도 있긴 있어요. 특히 항암하시는 분들은 주 치료받는 병원과 부수적으로 이제 보조 치료하는 병원 두 군데를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암이 굉장히 운이 좋게 1기 초, 0기 이럴 때 발견되셔서 그냥 수술하고 끝 이런 분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뭐 입원 안 하더라도 이렇게 통원 치료만 조금씩 받으시면 되는데 항암 이야기가 나온 환자분들은 병원을 두 군데 잡아놓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는 말이 맞는 걸까요? 남편이 위절제한 지 3개월이 지나서 오늘 외래 첫 진료를 받고 왔는데 주의해야 하는 음식 없냐고 하니까 다 먹어도 되는데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도 된다고 하네요. 그 말 듣자마자 밀가루 튀긴 음식 단 거 다 안 먹고 있다가 오는 길에 찹쌀, 꽈배기, 팥도넛을 사먹게 되네요. 의사가 뭐든 다 먹어도 된다고 하면서도 주의할 음식은 없냐고 물어보면 안 좋다고 하는 건 드시지 마세요 라고만 합니다. 안 좋다고 하는 게 맛있어서 그게 문제죠. 평소보다 10분의 1 정도만 줄여서 먹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 계시고요. 한참 동안은 주의 많이 해야 됩니다. 못 먹을 건 없다고 하고 그러나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 음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식단도 중요하고 식사율은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운동도 필수고요. 위암 수술 후 1년 정도는 감이랑 덜 익은 바나나, 쫀득한 식감의 찰떡, 날 것은 조심하셨어요. 전 절제하셨다면 식단은 계속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원에선 다 먹어도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찰떡, 떡, 감, 날것, 젓갈, 직화구이 등은 빼고 먹고 있긴 합니다. 탄닌 성분, 떫은 맛? 나는 덜 익은 바나나도 그렇고 주로 설 익은 과일들 그리고 감에 많이 들어있는데 그게 장 같은 데 막히는데 영향을 줘요. 찰떡 찐득찐득한 거 이런 거는 이제 배에서 아무리 내장이 주물러도 잘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만 드시는 게 좋고요. 발암 물질이 좀 들어있다고 하는 젓갈, 직화구이 이런 거는 당연히 모든 암환우 분들이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체중과 체력을 먼저 회복을 하고 그 뒤에 다른 거를 고려해야 될 상황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골고루 먹어도 된다. 너무 그렇게 가릴 필요까지는 없다 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감이나 이런 음식들도 조금은 괜찮아요. 먹어도. 뭐 어쩌다가 한 입 정도야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안 좋은 성분이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항암 중에 입맛 없을 때 어떤 게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나요? 항암하고 일주일 지났을 때부터 4일, 5일째 토하고 구역감 때문에 뭘 먹지를 못해요. 밥도 2-3숟갈 먹고 끝이고 전에 항암할 때는 과자로 버티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과자도 잘 못 먹네요.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들 갖다 드려도 영 효과가 없네요. 쌀국수 괜찮았고요. 토마토, 버섯, 양파, 브로콜리, 채소 넣고 덮밥도 괜찮았습니다. 생강차도 도움되었고요. 한 분은 과일 위주로 드셨어요. 뜨끈한 누른밥과 볶음김치 정도 먹었습니다. 한 분은 쌀로 만든 식빵, 육회어 드신다고 하시고 한 분은 새콤한 걸로만 드셨어요. 한 분도 계시고요. 죽을 드실 수 있으면 전복 문어 같은 거 다져서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분도 계십니다. 명이나물 추천해요.
그냥 약으로 해결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시원한 것이 조금 들어갔어요. 동치미 냉면 종류. 위장질환 환자분이랑 항암하시는 분들이랑 그 다음에 임산부 입덧할 때 주로 활용하는 음식 메뉴들이 비슷하거든요. 면은 안 좋은데 메스꺼울 때는 따뜻한 것보다 찬 게 더 잘 들어가기는 해요. 죽은 쌀이 물을 많이 붓고 넣을수록 점점 비려요. 죽을 먹기가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메스꺼울 때는 누룽지 같은 누른밥 이런 것들도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생강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생강 좋아요. 찐해서 속이 쓰릴 정도가 되면 안 되고 옅게 끓여서 드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위장 자체에 문제가 없는데 그냥 항암제 때문에 오심이 오신 거면은 매운 음식도 괜찮아요. 그리고 조금 짜게 먹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입덧하는 것처럼 신 거 위주로 잘 넘어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과일만 이렇게 쭉 드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고요. 네, 다음에 또 재미난 이야기들과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